지금 이 사주는 계유, 경신, 임술, 갑진이고요. 오행으로 논할 때는, 그러니까 24령으로 논할 때는 이제 무토를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임수 분야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령이 임수 분야에 사령을 했지만은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이제 임수 일간이기 때문에 격으로 잡을 수가 없고, 경금이 천간에 투간이 되었기 때문에 경금으로 격을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당령은 경금이지만 사령은 임수가 사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자질은 너는 임수를 해라, 임수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타고난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천간에 투간된 저 경금은 직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금이라고 하는 저 이제 원령은 이제 이 사람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저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투간이 되었으니까 이 명주의 이제 환경은 이미 신유술로 갖춰져 있는 환경인 거예요.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일을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신금이 신진으로 삼합을 하고 있고, 임수가 이제 투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격과는 이제 무관하죠. 격과는 무관하지만 일단은 임수가 사령을 했고 임수가 투간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먼저 일단 이제 오행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신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오행이 이제 이렇게 을정, 기, 경, 임이라고 하는 이렇게 배합을 갖추어야만이 이 환경에서 자연에 맞춘 이제 자연의 원리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가 갖춘 것은 이제 경금과 임수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갖추지 못한 것은 이렇게 정화를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기토를 갖추지 못했죠. 그리고 을목이라는 것 대신에 간목을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이 을목을 기신이라고 한다면은 간목은 기신이라고 하는 거죠.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의미세요. 자연에 순응하기보다가, 자연은 뭐예요? 이렇게 신월에 을목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회생활을 해서 경쟁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한 이후에 그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 미래로 가라는 어떤 취향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서 너의 미래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을목의 이 희신의 역할이라면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이잖아요. 기신이니까 나는 과거의 경험보다는 과거의 한 학문을 내가 지식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과는 좀 무관하고요. 경쟁력과는 무관하고, 저거는 지식을 상당히 중시하는 성품으로서 어떤 그 일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치중하겠다, 열중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리려고 하면은 계수가 있어야 돼요. 계수가. 그렇죠? 근데 이 사주는 계수를 가지고 있죠. 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 계수는 이제 임수를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으니까 저 계수 자체는 그 지식을 쌓고자 하는 간목을 보좌해주는 이제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주어진 환경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경금이 투관되어서 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과 학문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저 오행의 배합에서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이렇게 뜯어본다면은 정화가 이 사주에는 없어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저 경금을 재련을 하는 나의 능력이죠. 저 신월이라고 하는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을목이라는 과거의 경험과 정화라고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저 경금이라는 미완성의 재료를 내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 사주는 정화라고 하는 그 기술 능력, 개발 능력, 물건을 다루는 능력은 조금 미흡하죠.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화는 다른 사람을 내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신월이니까 정화가 하는 일은 뭐 기술자겠죠. 개발자가 되고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기토가 이제 없으니까 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또 저 신월이라는 환경에 이렇게 경금이 나오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토는 이렇게 봤을 때 정기경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자질을 이과적인 자질, 기술적인 자질을 축적하기보다는 계기갑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문을 중요시 여기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토가 없음으로 해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계수를 통해서 간목을 생산하는 능력,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머금어서, 그렇죠? 정화를 이제 가지고 경금을 생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가진 자질이 되는 건데, 일단은 정화가 없기 때문에 기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경금은 실제로 내가 낸 경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경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내 환경,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들어준 환경이거나 물려받은 환경이거나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계수가 간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문과 문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명주에게는 들어있죠. 경금과 이제 임수는 가지고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저 환경을 가지고 나는 임수로다가 이제 쓰는 거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도세죠. 저 상황에서 도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 조사도 하고 판매를 한다라기보다는 미래에 잘 쓰기 위한 시장 조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일단 저렇게 오행의 배합을 을정기경임이라고 하는 희신이 갖추고 있는 희신의 그러니까 그 특성과 희신이 갖지 못해서 이제 하지 못하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사주는 이제 육신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분의 어떤 그 가족 관계, 그렇죠? 이분의 가족 관계를 이제 봐야 되고, 이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봐야 되고, 이분의 어떤 소유 능력, 그리고 이분의 사회성,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걸 이제 육신으로 이제 판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한 내용은 아마 이제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철학을 전공을 하고 철학을 전공을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 일을 이제 돕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일을 맡아서 돕고 있는데 내가 다시 철학을 공부를 언제쯤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묻는 게 이제 이 질문의 전부였어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육신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죠. 즉 말해서 저 오행에서 그 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갑, 그러니까 계수와 갑목을 내가 언제 다시 키울 수가 있느냐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19년 기토가 오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육신과 또 이제 격국 그리고 저 사주가 가지고 있는 올해 금년 2017년도의 운세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육신은 이제 먼저 볼 때 월령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월령이라고 하는 이 사주의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간을 보고요. 그리고 재성과 관사를 통해서 이 사주의 어떤 그 관계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성, 사회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의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내 직업적인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육신으로 보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육신을 먼저 봤을 때 월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는 신월이니까,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환경이죠.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내 주변에는 능력이 있는 기술자들은 많이 있지만 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는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게 이제 있으니까 신중의 임수를 얘기하는 거죠. 신중의 임수는 뭐예요? 비견이잖아요. 비견이기 때문에 이제 저걸 오행으로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판매사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판매사원. 그리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니까 이제 기술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일간의 특성을 보면은 일간이 이제 편인으로 상당히 이렇게 왕해요. 편인으로 하고 이제 신유술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성이 태왕하고 인성이 태왕하고 이제 일간의 근이 거의 약해요. 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진이라고 하는 저 삼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간의 근은 결국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신진이라고 하는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 능력은 신진합을 해서 임수가 이제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외부와의 교류, 외부와의 소통 능력을 내가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신유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합을 갖췄으니까 저거는 또 이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내가 통해서 나의 능력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참 중요하고 외부의 소통력도 참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신으로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환경을 이제 본 거고, 일간이 일단은 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주도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실천 능력이라고 할까요? 현장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천간에 보면은 겁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수겁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정신은 있어요. 독립정신은 있고 실천 능력, 주도 능력은 좀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이제 개수겁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통해서 혹은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내가 배워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주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게 실패가 아니고 교훈이 되는 것이고 이제 수업료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인성으로 강한데 뭘로 강하나요? 편인으로 강하죠. 편인으로 강하면은 먼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도식을 이제 봐야 돼요. 도식을 봐야 되는데 그 도식을 하지 않으려면은 일간이 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이 튼튼해야 도식을 맞지 않는데 이 사주는 일간의 근이 약하기 때문에 간목식신이 도식을 맡고 있어요. 도식을 맡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일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이론으로 얘기할 때는 악습이라고 하잖아요. 악습, 좋지 않는 버릇이라고 하죠. 그 버릇을 이제 떨쳐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육신을 이제 또 저렇게 도식 맞은 걸 가지고 직업으로 이제 통변을 하게 되면은 도식 맞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복지와도 좀 비슷한데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뭐 부녀자, 고아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구제중생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병을 고쳐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내가 보강을 해 줌으로써 나는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뭐 직접 이제 이 사람들의 가족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수입을 그렇게 창출해 나가는 약간의 이제 복지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도식 맞은 사주로서의 직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재성과 관성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재성이 아주 약하죠. 신월인데 재성이 약하니까 소유 능력은 그렇게 내가 갖추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소유 능력을 갖추지 않았고, 또 관도 이제 보면은 약하잖아요. 관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책임의식이라든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그 의무, 여기에는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 사주는 이제 재관이 약함으로 해서 소유 능력도 그러니까 내 권리도 내가 할 의무도 별로 나는 갖지 않고 하지 않겠다라는 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편인이 왕하니까 정인이 갖춘, 정인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혹은 뭐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특화된 교육, 나만의 방식, 나만의 어떤 지적 능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관도 약하고 재성도 약하고 이제 일간도 근이 약하고, 가장 이 사주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인성이 이제 왕하지 않습니까? 인성이 왕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고집이 상당히
고집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아이디어나 지식에 보고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이렇게 도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간섭을 많이 받고 살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 속에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갖는 거지만 나는 근이 없으니까 이제 힘겨운 간섭이 되겠죠. 간섭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 사주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또 역시 그대로 하겠죠. 자식에게 내가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겠죠. 격국을 한번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신월이니까 경금이 경금의 걸록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인격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죠. 편인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첫 번째 갖는 게 이제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경험을 닦은 이후에, 살인상생이 잘 되어 가지고 살인상생을 하는 이후에 재생살까지 가느냐, 재생살을 못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생활을, 조직생활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있죠. 근데 이 사주는 실제로 재생살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 이제 이렇게 인성과 일간과 이렇게 식신을 통한 인아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아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나만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프리랜서나 아니면 내가 전문 지식,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하는, 내 업을 창출하는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 사주죠.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인아식을 하려고 하면은 일간이 또 역시 근이 튼튼해야 되는데, 근이 튼튼하지 않고 겁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가는 겁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차용을 해서 써야 되는 인겁식이 되는 거죠. 인겁식, 원래는 겁재의 지식을 이제 내가 차용해 쓴다 그러면 인겁상으로 가는 건데, 이 사주는 이제 뭐 이렇게 인겁식 식신이 저거에 이제 도식이 되었으니까 인겁상이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겁재라고 하는 어떤 그 지식을, 겁재의 브랜드를, 겁재의 어떤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을 내가 빌려서 차용해서 쓰는 것과 같고, 인력을 내가 이렇게 데려다가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보다는 남의 지식을 가져오거나 남의 인력을 데려다가 내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사주가 이제 인겁식, 인나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는 결국은 인나식의 길을 가야 돼요. 인나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시기는 이제 이 사주가 이제 편인격이지 않습니까? 편인격에다가 구조를 이렇게 보아하니까 이제 편인격을 논할 때는 저기에서 도식을 논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살인상생, 그리고 살인상생을 했으면은 이렇게 재생살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이도예요. 그럼 살인상생에서 바로 재생살로 가는 것도 이도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대행업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바로 조직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대행업이니까 뭐예요? 뭐 비정규직도 되고, 내가 누구를 모시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생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생살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규칙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하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알바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을 수가 있지만 살인상생을 하고
재생살이 되었으면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 그러죠. 그럼 조직의 책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 사주는 환경은 튼튼하고 좋지만, 물려받은 환경은 튼튼하고 좋지만 실제로 어떤 그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는 인나식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만의 전문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주라는 거죠. 2017년도의 운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정유년이니까 정경을 해야 되는 해예요. 그러면 정경은 이 사주가 정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해요? 남들은 정경 열심히 일을 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정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경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저기 술중에 임술이라고 하는 술중의 정화가 있죠. 술중의 정화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온 거예요. 정화가 경금을 재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생각,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온 건데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갈등하는 게라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화가 또 오니까 간목이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간목이 인하를 하는 것과 을목이 인하를 하는 게 다른데, 을목이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과거의 경험을 내 스펙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되는데, 역시 정화가 없어서 인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간목으로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금으로다가 간목을 벽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과정적인 더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경금이 간목을 벽갑한다는 의미는 간목을 여러 개로 쪼개고 나면 그렇게 쪼개진 간목 속에서 내가 어떤 학문을, 내가 과거에 했던 지식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공부를 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등의 시기예요. 갈등을 하는 시기이지만 실제로 실천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금년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내가 경금과 간목을 쓰기 위해서 정화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경금을 쓰기 위한 준비, 간목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나 간목이나 다 뭐예요? 미완성이죠. 지식이잖아요. 자연계열의 경금, 그렇죠? 지식, 그리고 이렇게 인문 분야의 간목에 대한 지식이에요. 또 저 속에는 인문과 어떤 학과 술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저러한 지식이 정화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리고 계수로부터 나오는 건데, 일단은 설령 정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토가 있어야 결실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토가 없기 때문에 계수 간목을 가장 이 사주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문을, 그러니까 철학을 전공했다고 했으니까 철학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 철학의 깊이라든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 공부가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는 거죠. 왜? 기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토가 오는 2019년이 되면은 내가 이제 간목을 키우려고 하는 이제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환경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2018년도에는 무토가 오니까 임수를 막아서 임수를 막는 거는 이제 그 유통이라든가 시장조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쓰인다고 하지만, 이제 무토가 계수를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공을 바꾸는, 내가 할 일을 바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토를 소토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간목으로 소토하는 게 있고 경금으로 땅을 파는 게 있어요. 파는 게 있는데, 경금으로다가 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약간의 이론이 아니라 기술적인 곳으로 가겠다는 의미고요. 정유년에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경금을 재련을 할 것인지, 간목을
인하를 할 것인지 원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2018년, 2019년도는 이제 2018년도는 외부 환경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을 하고 2019년도에는 이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건데, 원래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 그냥 2018년이나 19년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그냥 시간만 가를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8년, 2019년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해다. 한 해의 시작이 봄이라면은 그 봄에 씨를 뿌리는 작업을 지금 해야만이 2018년, 19년에 내가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하게 되고 2020년에, 2021년에 내가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되겠죠.